각종 또 이 검사가 계속되니까 또 공복으로 있어라, 뭐로 해라, 뭐 하다 보니까 뭐 토탈로 하면은 밥을 굶은 것이 한 12, 13일 정도 이제 굶은 상태가 되니까 모든 기력이 다 이제 떨어지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각종 합병증 검사를 전부 이제 머리 뇌로부터 시작해서 다 MRI 촬영으로부터 오늘은 심장을 주로 이제 위하고 장 내시경까지를 다 했는데 위하고 장에 뭐 요새 치명적인 그런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뇌가 중뇌 좌중뇌 동맥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다 하는 판정을 받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나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금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엄청난 영적 체험도 많이 했고 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난 사실은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치매니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잖아. 다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거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거는 우리가 안희정이하고 문재인이를 뭐 이건 내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과격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들이 쏟아내고 안희정이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처럼 해서 야 차라리 안희정이 좀 낫지 않냐. 덜 과격하지 않지 않냐. 덜 좌익 내지는 종국적이 아니지 않냐 하는 인식을 만드는데 지금 그 문재인이는 어떻게 보면은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에서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몰라도 이제 저쪽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하나로 해버렸다 할지는 나중에 대안이 없잖아. 결정적인 문재인이 어떤 약점이 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여러 번 집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당초부터 이 탄핵은 오랜 동안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 남쪽 사회에 대한 공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공작의 결과가 어디까지 미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설령 그것이 뭐 흔히들 말하기를 송민순이의 그런 자서전으로 인해서 이것이 촉발이 됐다 또 급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미 이런 것들을 언제 하든 시기의 문제였었지 이미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라인에는 다 자기네들에게 이것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포진이 다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을 때 내 심정은 이대로 앉아서 참 나라를 뺏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들으라고 난 생각도 안 하고 지난번에 내가 그 인터뷰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무작정 들고 나온 것이 애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정돼 있던 것을 한번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은 어떻게 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결문에 자기가 서명을 할 때 이 서명된 이 문서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대대로 자기 가문에도 내려가겠지만은 우리 사법상에서도 지금에 있는 법학도를 포함해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까지도 이런 것들을 했다는 그 오명은 자기네들이 진짜 정유 팔적이 돼서 두고두고 얼사 넉약에 거기 오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명하는 그 순간에는 인간의 양심과 법적 정의에 대한 양심은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최후 순간에 좀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이 소위 법의 정의가 그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어떤 협박을 받았든 어떤 회유를 받았든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오랫동안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역시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었다. 프로그램대로 모든 것이 진행돼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나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쟤네들의 그 블랙메일에 많이 속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3대 뭐 8이 5다 또는 뭐 4대 4다 뭐 아니다 뭐 각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그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 아우성 치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그 소리 듣지 마시오. 그건 우리를 긴장을 풀게 만들기 위해서 쟤네들이 하는 블랙메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던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갑시다. 계속해서 했던 건데 결국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블랙메일이었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 자체 내에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쟤놈들이 아주 지금 막 속이 타서 미워서 죽겠고 왜 저런 새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을 또 폄하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루머를 많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냥 놔뒀으면은 적어도 3대 5 내지는 4대 4로 기각이라도 될 수 있었는데 김평우가 거기서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려 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오기에 차서 그랬다. 그런데요, 법관들이 오기에 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을 지금 계속 깎아내리는 문자가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참 링거를 매달고 가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싸움입니다. 전반전에 스코어가 나빴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후반전에 이기면 그걸로 된다. 이 세상에서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나쁜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예측됐고 우리는 오히려 그래도 한 가닥 법조인들의 양심을 기대했던 것마저도 무너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진짜 현재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대로는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 결집력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나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집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동기를 쟤네들이 만들어줬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태극기 쪽에가 숫자가 많으니까 촛불 쪽에 문재인이랑 모두 그때 총동원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날 굉장히 추웠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두 나온 양반들을 내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야, 저쪽에서 촛불 쪽에서 문재인이가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대거 막 나와가지고 마지막 세를 과시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의 경우 날씨 춥다고 우리가 안 나가면은 쟤네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오히려 그날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의 총동원령이 우리 쪽의 총동원령이 돼버렸다. 이것이 이번에 소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이 지성인들이 한번 분노하면은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성인들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은 그 이해관계가 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예, 약화되지만은 이쪽은요 한번 이분들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감당하지를 못한다. 그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에 남아 있는 후반전 이 소위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집을 하는 데는 훨씬 더 결집력이 강해졌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하기에 달렸느냐? 우리 진짜 애국 보수 진영의 이제부터는 리더들이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해서 끌고 나가주도록 하느냐. 우리가 싸우면서도 또 다른 변화에 또 다른 작전은 또 병행해야지. 한 개만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는 데는 모아서 세력을 이제 결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와 같이 쟤네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꾸미고 있는 공작도 이것을 알아서 빨리 이걸 파괴시켜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광장에 이 결집된 군중을 가지고 제도권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광장에서의 외침이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이미 메아리가 없을 거 분명합니다. 뭐 의회 이미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국회는 우리의 대의기관이 이미 아니고, 언론도 정론 집필을 하던 시대는 벌써 옛날 얘기고, 한통속이고, 뭐 사법부는 검찰, 뭐 재판부 가릴 것 없이 이건 완전히 김일성 장학생으로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마저도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의 외침은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정치 제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모여준 사람을 조직화하고 이제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나는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자체 정비만 하고 또 이름도 안 바꾸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새누리당의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는 아주 이 정치 뭐 당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느슨한 어떤 그 운동 내지는 협의체처럼 해가지고 그쪽을 이제 같이 호응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저것마저도 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저쪽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다른 하나의 정치 세력화를 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나 안 하나 이런 테두리 안에서는 또 똑같고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석을 안 한 것이 자기는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탄핵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건데 그거에 의해서 저기에서 헌법재판소에 판결하는 거기에 자기가 서면은 자기마저도 불의에 순응하는 것은 그건 공범입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박사모도 아니었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악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이 사태는 아까 근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아예 오래전부터 6.25 때 무력으로서 남침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김일성이가 그 다음에 이건 지령을 내려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체제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적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과거에는 국회 같은데 프락치 공작을 주로 했는데 프락치 공작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진입을 해라. 그래서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직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그 짜여진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규제 주필하고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뭔가 거대한 업무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제대로 인식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제가 있을 때,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대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6.25 때는 300만이라는 참 사상자가 생기면서까지 지킨 나라인데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정권을 북한에다가 넘기죠. 이게 지금 말이 저쪽에 뭐 야당에 넘어간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북한에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인식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따른 하나의 뭐라 그럴까 희생이 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와 같은 걸 알게 해준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는 이 애국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물론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참 탄핵에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대열에 이제는 본인이 충분히 경험하고 느낀 바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함께 대한민국이 소위 적화되지 않도록 2000년대 중반에 북한의 소위 선전부 부부장이 북한 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의 그 북한 인민들에게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남한 내 정권을 뜨게도 만들고 가라앉게도 만드는 것은 다 우리 손에 달렸다. 그리고 통일만 안 됐지 적화는 다 끝났다 하는 얘기를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했습니다. 그 녹음된 연설에 녹음된 테이프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하루 이틀의 최순실의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이유가 될는지는 몰라도요. 오랫동안에 계획된 것이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